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거미처럼 걸으며 하루 만에 집을 짓는 샬롯이라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호주의 스타트업 크레스트 로보틱스와 어스빌트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이 로봇은 3D 프린팅 기술로 단 24시간 만에 약 60평 규모의 주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샬롯은 6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형 디자인으로 다리를 이용해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며 이동하면서 벽을 쌓아 올립니다. 비계나 고정된 장비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며 100명의 숙련된 벽돌공이 동시에 일하는 속도와 맞먹습니다. 이 로봇은 모래, 흙, 부서진 벽돌, 재활용 유리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압축해 층층이 구조물을 쌓습니다. 어스빌트의 압축형 3D 프린팅 시스템 덕분에 원자재를 직접 벽체로 변환하며 어스베깅 공법처럼 단단하고 방화 방수 성능이 뛰어납니다. 현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기존 건축 방식보다 훨씬 적습니다. 크레스트 로보틱스의 공동 창립자 클라이드 웹스터 박사는 노동 중심의 건설 방식을 하루 만에 대체할 기술이라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롯의 야심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합니다. 가볍고 접히는 구조 덕분에 우주선에 실어 달로 보낼 수 있고 거친 달 표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우주항공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는 달의 토양을 활용해 도명 대피소를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와 미국 기업 아이콘도 달 기지 건설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샬롯은 인류의 주거 공간을 지구에서 달로 확장시키는 건축의 진화형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시작된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10월 13일 BBC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프랑스 군용기를 타고 급히 출국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협의를 거쳐 출국했으며 현재 정확한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함께 가진 그는 과거 이중 국적 논란으로도 정치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위의 불씨는 일상의 고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잦은 정전과 단수, 치솟는 물가, 그리고 오랜 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9월 25일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청년층이 중심이 된 시위가 촉발됐고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정부는 내각 해임과 대책 약속으로 사태 진정을 시도했으나 Z세대의 분노는 이미 체제 자체로 향해 있었습니다. 유엔은 시위 과정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0월 11일 육군 행정기술장교로 구성된 캡사트 부대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시위대에 합류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09년 이 부대는 당시 젊은 정치인 라조엘리나를 지지해 정권을 뒤집었던 바로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력이 그를 향해 총구를 돌린 것입니다. 라조엘리나는 쿠데타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로 도피했지만 이내 의회는 그를 탄핵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163석 중 13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일 만에 이루어진 정권 붕괴였습니다. 캡사트 부대의 마이클 랜드리안이리나 대령은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선언하며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군부는 향후 2년간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합한 임시 통치체제를 구성하고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예고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최대의 바닐라 생산국이지만 인구의 80%가 하루 $2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국입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정치 불안이 끊이지 않았고 2025년 현재 1인당 GDP는 $595에 불과합니다. 기후이변과 식량난, 말라리아 확산까지 겹치며 사회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는 부패했고 미래를 빼앗았다고 외쳤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을 흔들며 네팔 시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Z세대 주도의 제2의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팔에 이어 두 번째로 정권이 청년 세대의 거리 시위로 무너진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BBC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부패한 체제를 직접 심판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롱 섞인 반응을 받았던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7조 달러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올트먼은 지난해 AI 시대를 뒷받침하려면 5조에서 7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지만 그때만 해도 허황된 공상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7조 달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과 잇따라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거대한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손잡고 10기가와트 규모 AI 가속기에 들어갈 반도체를 공동 설계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건설비가 300억에서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계약의 규모는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일 기업이 추진하는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중 가장 거대한 수준입니다. 오픈 AI가 설계한 AI 가속기는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솔루션과 결합돼 내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배치됩니다. 이 반도체는 추론용 AI 칩으로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습니다. 올트먼은 이번 협력은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엔비디아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고 AMD와는 6기가와트급 GPU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까지 더하면 오픈 AI가 확보한 컴퓨팅 용량은 26기가와트에 달하며 건설비만 1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오픈 AI는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입해 초대형 AI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 중입니다. 이후 중동, 유럽,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는 원전 5기에 해당하는 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유럽 최초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해 포항과 전남에 데이터 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건설되는 스타게이트 센터는 챗GPT를 비롯한 오픈 AI의 모든 서비스를 작동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됩니다.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 코어위브와의 224억 달러 계약 등으로 오픈 AI가 확보한 인프라 자산은 이미 1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회사의 AI 인프라 투자 3조 달러가 더해지면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총액은 올트먼이 예측한 7조 달러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였던 숫자가 이제 인류 문명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더 이상 가속이 아니라 감속 단계에 들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천문학자들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이는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의 핵심 근거였던 우주의 가속 팽창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으로 천문학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10월 16일 국제학술지 영국 왕립천문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현재 우주는 가속이 아닌 감속 팽창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L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존재가 제한된 이후 27년 만에 정설을 뒤흔드는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초신성의 밝기가 폭발한 별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밀하게 보정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 든 별에서 폭발한 초신성이 더 밝게 보이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약 99.9999999% 신뢰도 수준으로 검증됐습니다. 이 변수, 즉 나이 편향을 반영하자 기존의 표준 우주 모형인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 형태로 존재한다는 람다 CDM 모델과의 일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최근 DESI 프로젝트가 제안한 시간에 따라 약화하는 암흑에너지 모델과 훨씬 더 잘 부합했습니다. 즉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는 일정한 세기를 유지하는 우주 상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고 약해지는 성질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초신성 자료뿐 아니라 바리온 음향 진동과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와도 정합성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약 300개의 초신성이 속한 은하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표준 우주 모형이 맞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만큼 통계적으로 매우 확실했습니다. 이영욱 교수는 DSI 분석에서는 미래의 우주는 감속하겠지만 현재는 가속 중이라는 결론이었으나 우리는 보정된 초신성 자료를 통해 현재 이미 감속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는 바리온 음양진동 단독 분석이나 우주 배경 복사와 결합한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암흑에너지의 성격과 우주의 팽창사를 다시 써야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5년 이내에 칠레 LSST 탐사 망원경이 새로 발견할 약 2만 개의 초신성 호스트 은하의 나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더욱 정밀한 우주 팽창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가 추가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면 1998년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27년 만에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흑에너지의 정체, 허블 상수의 불일치 문제,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운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